여러분 안녕하세요. 달빛 브리핑입니다. 오늘은 지금 한국 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캄보디아 범죄 배후 프린스그룹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름만 들으면 평범한 기업처럼 들리지만 그 이면에는 믿기 어려운 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직의 그림자는 이미 한국의 부동산 시장과 금융권 깊숙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1. 프린스그룹 캄보디아의 숨은 거대 세력. 사건의 시작은 캄보디아였습니다. 프린스그룹은 겉으로는 대형 부동산 개발사이자 금융그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수사기관이 들여다본 그 속은 온라인 사기 강금 폭력이 결합된 국제범죄 조직의 중심부였습니다. 현지에서는 이들이 만든 단지에서 수백 명이 감금되어 가짜 투자 사이트와 로맨스, 사기, 코인 투자 사기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인 피해자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죠. 몸값을 요구받거나 감금 상태에서 일하다 폭행을 당한 피해자들의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이 조직의 정점에는 프린스그룹 창립자이자 캄보디아 재계 거물로 불리는 인물 천즈. 캄보디아 정재계 인맥을 폭넓게 가지고 있으며 현지 왕실과의 관계도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은 이미 그를 국제적 인신매매 및 사기 네트워크 배후로 지목해 제재를 가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돈이 한국으로 들어왔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프린스그룹과 연계된 자금이 한국 금융권을 통해 거래된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보도에 따르면 프린스그룹은 2023년 서울 중구 순화동에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고 국내 법인격을 흉내낸 단체를 세웠습니다. 사업 목적에는 부동산 개발과 투자 관리가 적혀 있었죠. 실제 사무소 주소는 공유 오피스 형태였지만 국내 은행 내고 국민 신한, 우리, 전북은행과 금융거래를 한 기록이 발견됐습니다. 이들의 계좌를 추적한 결과 이자 지급액만 약 14억 5천만 원, 전체 거래액은 2천억 원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일부 은행은 뒤늦게 거래를 동결했고 현재는 금융감독당국의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즉 캄보디아 범죄 조직의 자금이 한국 금융망 안으로 유입됐을 가능성이 제기된 겁니다. 이건 단순한 해외 사기 사건이 아니라 한국 내부 시스템이 어떻게 이용당했는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됐습니다. 3. 프린스그룹 한국 부동산에도 손을 뻗다. 더 놀라운 건 이들이 한국 부동산 시장에도 접근했다는 정황입니다. 그룹 산하 계열사는 구인 공고를 내면서 부동산 실무 7년 이상 경력자 모집이라는 문구를 남겼습니다. 캄보디아 현지에서는 리조트 개발사, 한국에서는 투자형 부동산 법인으로 가장한 셈이죠. 자금 세탁의 고전적 방식 중 하나가 바로 부동산 투자입니다. 외형상 합법적인 부동산 거래로 포장하면 불법 자금의 출처를 감출 수 있기 때문이죠. 이번 사건에서도 국내 건설사 시행사와의 접촉 흔적이 포착되면서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4. 미국, 영국 제재 그리고 국제 공조. 이 사태를 단순히 해외 뉴스로 넘길 수 없는 이유는 이미 국제사회가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미국 재무부는 프린스그룹과 첸전안을 제재 명단에 올리고 해당 조직의 해외 자산을 동결했습니다. 영국 정부도 동참했습니다. 그들은 프린스그룹이 암호화폐, 해외 부동산, 금거래 등을 통해 불법 자금을 세탁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 금융계통의 일부 계좌가 경유지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죠. 현재 한국 정부도 금융정보분석원 FIU를 중심으로 국제공조수사에 참여 중이며 필요시 프린스그룹 관련 인물에 대한 국제사법 공조 및 범죄인 인도 요청도 검토 중입니다. 5. 한국 금융 시스템 얼마나 뚫린 걸까? 이번 사건은 한국 금융권에 큰 경고를 남겼습니다. 은행들은 해외 자본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계좌 개설과 거래를 허용했고 결국 그 자금이 불법 네트워크의 일부로 흘러갔을 가능성이 드러났습니다. 고객 실사 KYC와 의심거래 보고 STR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은행 내부에서도 대규모 자금 유입인데도 출처 확인이 허술했다는 내부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금융당국은 국내 거래 내역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감독 사각지대가 범죄 자금의 통로가 됐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한 건의 사건이 아닙니다. 외국계 자본이 국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구조 자체에 근본적인 허점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6. 우리에게 남은 숙제. 이제 중요한 건 어떻게 막을 것인가입니다. 금융기관은 해외 거래자의 실소유자와 자금 출처를 철저히 검증해야 합니다. 부동산 시장은 외국계 자본의 거래 시 자금의 실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국민은 고수익 투자, 해외 리조트 사업, 캄보디아 투자 권유 같은 문구를 경계해야 합니다. 실제로 이 그룹이 국내 SNS와 구인 사이트를 통해 캄보디아에서 고연봉 IT 업무, 월 1,500만 원 보장 같은 광고를 냈던 사례도 있었죠. 하지만 그곳은 지옥 같았고 다수의 피해자가 감금된 채 강제 노동을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그 손길이 우리 금융권, 우리 부동산 시장까지 들어와 있다는 점에서 한국 사회 전체가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문제입니다. 7. 결론 그림자 자본은 이미 우리 곁에 있다. 이번 프린스그룹 사건은 단순한 해외 범죄 뉴스가 아닙니다. 해외 범죄 조직이 어떻게 합법의 가면을 쓰고 국내 시스템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는가? 그 질문을 던진 사건입니다. 수사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법원의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단정할 수 없지만 지금 드러난 사실들만으로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자본의 세계에서 투자와 범죄의 경계는 생각보다 매우 얇다는 것. 그리고 그 경계는 언제든 우리 눈앞에 안전한 거래라는 이름으로 스며들 수 있다는 걸요. 이상 달빛 브리핑이었습니다.